유튜브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스피리추얼리티 채널 하실 때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채널을 봤었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검색을 했었는데, 그, 뭐냐, 세션 하신다고 그 커뮤니티 글 올리셔가지고, 네. 보고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검색을 하신 거예요, 네. 최근에? 네네. 그냥 궁금해서 그 음악 채널 있으시잖아요. 네, 네. 음악 듣다가 그냥 궁금해서 그 쳤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네. 그랬구나. 그래도 궁금해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네, 뭔가 고민을 많이 하신 티가 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적어주신 고민 내용에 대해서 네,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해보셨는데, 어, 음, 어, 그냥 다 이야기를 드리면 네. 되나요?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험담도 많이 듣고, 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학교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저의 어떤 그런 문제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생기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 강박이라는 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옆에 사람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의식이 되고,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불편해하고 저를 그러면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 내가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행동하기 전에 내가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또 잘못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22살인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 그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목도 답답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그게 되게 힘든데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하고 옛날처럼 그냥 자유롭게 제 성격대로 행동을 하면 또 그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제가 어떤 게 문제일까? 저의 성격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저 스스로를 그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어떤 게 문제인 건지. 그래서 정말 뭐 요즘은 정말 많이 지쳤고 머리도 아프고 음 가슴도 되게 답답하고요. 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가끔 힘들 때가 있고 음 너무 좀 많이 힘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 문제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제가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네. 어 막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반에서 한두 명씩 뭔가 이렇게 좀 메타 인지가 잘 안 되고 친구들은 보통 서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세상도 신경을 쓰면서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을 줄 알고 억누를 줄도 알고 서로 배려도 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잖아요. 근데 저는 자아 중심적인
적인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할 줄도 몰랐고 그런 배려심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행동할 때도 오바스럽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 그냥 나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표현을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00까지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그 관계 내에서 약간 제가 계속 어떤 힘이나 그런 권력 같은 거를 자꾸 그 친구를 지배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어릴 때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싸움 같은 것도 되게 잘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짜증내고 뭐 징징거리고 그랬어요. 이게 좀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저만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그러면 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서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엄청 화가 났어요. 1부터 100까지 막 다 얘기하면서 화가 엄청 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100가지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0가지의 어떤 100 정도의 어떤 화가 있는데 그 화 아래에 뭐가 있나 보니까 또 다른 마음들이 있네요.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되게 서글픈 마음도 있고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요. 화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뭐가 있나 봤더니 되게 깊은 슬픔이 있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100을 표현했으니까 나는 정말 오바를 많이 했고 정말 다 얘기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내 마음속의 진실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100을 단순히 지금은 이 100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이거 꺼내지 말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해보자라는 말이 그래 100 얘기해도 된다고 이런 반대로 훅 가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 100을 한번 차분히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더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지? 그 아래엔 뭐가 있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나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 난 100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막 몇백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화나 있으면 자기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그 어떤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단순히 화내는 사람 이렇게만 봤다면 그 화 안에
뭐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화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동생이 내 거를 막 건드리고 만지고 해서 신경질적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처음에는 신경질을 팍 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뜻대로 안 해주면은 막 백만큼 막 얘기를 막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근데 이 아이한테 이 100이 전부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 들어서는 순간 이 아이는 그 100 아래에 뭐가 있었는지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다 사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 사정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신경질적인 사람은 없거든요. 네. 새로운 관점으로 조금 더 그 안에 뭐가 있나를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남한테 맞추지 않는 그런 사람은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헤아려주고 맞춰주고 이런 경험이 없지 않았을까요? 맨날 자기 뜻대로 안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도 저한테 굉장히 좀 힘든데,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뭔가 내가 하려는 거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성적으로 그냥 판단을 이렇게 딱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보호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는 건 알지만,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너무 차갑다? 이런 생각도 들고, 꿈에도 자주 그런 게 자꾸 나오거든요.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꿈에서. 뭔가 나는 틀렸어. 그러니까 저를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는데,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저는 또 꿈에서는 막 엄마한테 막 대들어요. 아니야,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엄마 말은 틀렸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막 화를 엄청나게 내고 내 말이 맞아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들어줘 이런 걸 자꾸 어필을 하는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했어요, 엄마한테.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틀렸다고 해도 속상한데 네. 하물며 내가 제일 이해받고 싶은 대상인 엄마가 그렇게 틀렸다고만 하고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더 속상하고 더 억울하고 더 나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이제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어머니께서는 표면적으로 보시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젠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추가해 본다면 이 100 아래에 아직까지 못 나온 얘기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오래 걸릴 거예요. 1년? 안 돼요. 2년? 그럼 좀 나아지겠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이 안에 무엇들이 있는지를 꺼내보고 이해해보는데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서 접근을 한다면 제가 그걸 3년 이상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행동들이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거나 이럴 때마다 그런 거를 봐줘야 되는 건지. 왜냐면 그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보는 거가 약간 조금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앉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혹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탐색을 해볼까? 이렇게 1시간이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는 그거는 3년이 지나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서 내가 딱 각을 잡고 해야 돼요. 집중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약간 지금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저도 그런 시도는 많이 해봤거든요. 뭔가 날 이해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뭔가 했는데 계속 자꾸 어떤 그런 깊은 데까지 못 들어가고 자꾸 뭔가 그냥 화가 나고 뭔가 억울하고 약간 그런 거밖에 느껴지지가 않고 그 밑에 거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뭔가 내가 이 억울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같고 그냥 이게 풀리지가 않는데 이걸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뭔가 내가 억울하고 이거를 표현을 해서 다 뭔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를 내가 바로 안 잡을게 하고 내려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분노나 표면적인 거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포기한다는 느낌이 뭐냐면은 이 화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기고 지는 문제에서 나를 이해하는 문제로 바꿔버리면 그럼 나 못 이기잖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바닥까지 다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과 다 만나보기 전에 결정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기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에 다가가려면 잠깐 포기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포기하는 느낌 든다 했잖아요. 네.
포기하는 느낌으로 가다가도 다시 화로 올라오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포기하는 느낌으로 가봐요. 그럼 새로운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화가 나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들어가 봐요. 왔다 갔다 계속 해도 돼요.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스위치처럼 되지 않잖아요. 네. 나를 통제하는 거든 화가 나는 거든 그런 것들은 3년이 지나도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화를 없애려고? 네, 그러니까 화도 그렇고 이런 생활하면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감정들을 그냥 사실 없으면 편하잖아요. 일상 속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시에 나를 잃어버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그 100 아래에 한 몇백은 더 있거든요. 네. 이 100을 없애버리느라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없애줘요.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일단 없애놨으니까 나는 영인 사람처럼 살아가겠죠? 네. 근데 내가 만나지 못한 내 진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네. 나로 살아가려면 적어도 3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탐구하고 뭔가 이해한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러면 네. 한 가지 예시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예시를 다뤄보고 싶어요? 제 마음이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 부분?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는 알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마음들 들어가 볼 때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무의식 작업하는 거 보셨다 하셨죠?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 네. 처음에는 몸을 텅 비워볼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식적인 부분들을 다 내보내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 안에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만 몸으로 들어와 볼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생각이 막 섞여버려서 막 변명하고 싶어졌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비워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뭐가 느껴지는지 느껴보고 탐구를 해볼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집중해 볼게요.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네. 호흡을 천천히 크게 마시면서 몸을 가득 채웠다가 내쉬면서 모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무의식 다 내보내 볼게요. 가득 채우고 천천히 다 내보내 볼게요. 5번 더 하면서 몸 텅 비워 볼게요. 내 안에 있는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만 몸으로 돌아와 볼게요. 먼저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꺼내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여기 나왔는데. 네. 또 어떤 말들이 나오나요? 시각게 뭔데? 시가 뭔데? 시가 뭔데? 시가 뭔데 나한테 그래? 시가 뭔데? 지가 뭔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억울한 건 왜 그럴까요?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만? 네. 동생한테는 뭐라 안 하더니만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만 그러고 나는 나만 미워하고 내가 만만한가 보지. 내가 만만하니까 나한테 오고 나한테만 그런다는 게 어떤 느낌이죠? 나한테만 차갑게 되게 저한테만 화내고 저한테만 딱딱하게 말하고 모든 잘못은 다 내가 한 거고 난 나한테만 뭐라고 동생한테는 나한테만 나한테만 그런 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죠? 억울하고
음, 그려진 것 같기도 하고, 음, 화도 나고, 음, 무섭기도 하고, 음. 같이 해주고 싶기도 하고, 똑같이 해주고 싶기도 하고. 네. 음,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음, 똑같이 그려줄 거야. 음, 똑같이 돌려줄 거야. 음. 무섭기도 하고라는데 무섭다는 거는 나한테 어, 그렇게,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음, 비난하기도 하고 하는 게, 또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무섭기도 하고, 음, 그렇게 저를 판단하고 하는 게 아프기도 하고, 음, 그렇게 처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 게 다 무서운 거. 음, 음, 음. 그러면 이 마음이 원래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공정하게 하는 거? 음, 나한테 뭐라 안 하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잘못한 게 아니면 그냥 이해해주고 그렇구나. 그냥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다른 친구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 그냥 재미있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냥 음, 받아줄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못 받아주고 다 뭐라고 할까? 음, 그게 서운한 것 같아요. 음, 절대 안 받아줘, 절대. 우리 엄마는 절대로 그런 거 하나하나 받아주지 않아요. 음, 그냥 받아주고 재밌게 받아주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공정하게 대하는 거는 어떤 느낌인가요? 이해해주는 느낌? 음, 사랑해주는 느낌? 음, 안전한 것 같아요. 음, 그냥 다 말해도 되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고, 음,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 거고, 음, 아무도 너를 재단하지 않을 거고, 음, 그냥 편안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준다면. 음. 맨 처음에 집값게 뭔데 하고 욕이 나왔던 네. 그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엄마가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억눌러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나를 희생시키는 것 같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한다. 나를 억누른다. 이거에 대한 분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나쁜 말하고 폭언할 때 나도 다 똑같이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마. 나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 라고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엄마의 그 마음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불안이죠?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 내가 힘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싫으니까. 통제력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 네. 그리고 그 패배한 느낌이 싫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는 거고. 자존심이 또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단단해. 나는 이만큼 완고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고 너는 나를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올 생각하지 마. 그럼 거꾸로 엄마한테 나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다 그냥 자유롭게 살면 안 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냥 자유롭게 살게 냅두면 안 되나? 내 뜻대로 하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내 뜻대로 편안하게 산다는 거는 어떤 느낌인가요? 아무런 제약 없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나한테 선택권이 있고,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내가 주인인 느낌? 그리고 뭔가 나를 한 개인으로서 존중을 받는 느낌?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큰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동등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거를 존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는 더 아내를 보니까 동등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맞는 표현이네요. 네.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마음도 공정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원했다고 했거든요. 네. 공정함, 동등함, 이런 거를 원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은. 네. 지금 드는 마음이 동등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뭔가 부당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같은 갈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억눌러진다는 그 느낌이 부당하다. 맞아요. 네. 어때요? 지금 쭉 둘러봤거든요. 네. 뭘 했는지 이해가 돼요? 네. 제가 뭔가를 막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마음이 있는지 꺼내봅시다 해서 처음에 막 욕이 나오고, 네. 잘 들어보니까 집값게 뭔데 이런 말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근데 네. 원래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면적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래, 쟤 뭐 되는 줄 알아 하더니 아 진짜 억울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억울하다는 말은 벌써 집값게 뭔데 보다는 약간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죠? 네. 네,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어떤 게 억울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왜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러지?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지? 이렇게. 그냥 억울하다 해서 왜라고 물어봤을 때 나한테만 그런 것 같다. 동생한테는 뭐라 안 하더니 나만 미워하고 나만 만만하고 나만 혼내고 나한테만 그렇게 말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정확하게 이건 행동이잖아요.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라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물어봤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그랬더니 나한테만 차갑고 딱딱하고 나한테만 화내고 모든 잘못을 다 내가 한 거고 네. 억울한 마음과 버려진 마음,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다. 똑같이 해주고 싶기도 하다. 똑같이 돌려줄 거야. 벌써 얼마나 다채로워요? 네.
처음엔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억울하고 화도 나고 버려진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대요. 예, 마지막에 아프기도 하다 했어요. 왜냐면 네, 왜 무섭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네, 그랬더니 나한테 혼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프기도 하고 그런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까봐 무섭고 처벌하는 것 같다. 네,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 아프다, 무섭다 이런 얘기 나왔으면 거의 제일 연약한 마음까지 다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집 같게 뭔데 하고 욕이 나왔거든요. 네, 네, 거기서 저 바닥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원했던 건 뭐냐? 그랬더니 공정하게 하는 거.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잘못을 한 게 아니면 그냥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마음, 또 서운하다 이런 마음 또 나왔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갑자기 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행동을 얘기했길래 네, 이 행동이 어떤 느낌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해주는 느낌, 사랑해주는 느낌, 그리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대요. 네, 이 안전하다는 느낌은 내가 다 말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안전하다는 느낌이래요. 편안한 느낌이래요. 이렇게 봤으면 저는 다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혹시 또 이 어떤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내가 못 본 부분들이 있나 하면은 끝없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막 10개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갈래가. 네, 그것도 다 내 진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물어봤을 때는 엄마가 나를 억눌러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날 희생시키는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엄마가 왜 그럴까도 한번 탐구를 해봤더니 저 바닥에는 패배한 느낌.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불안.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아픔도 조금 살펴봐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음, 엄마가 날 억압해서 내가 날 억누르려 하지 마 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도 들여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동등한 마음, 네, 내가 선택권 있고 결정권이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서 그 어떤 부당함이 없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마 이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번 걸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어때요? 보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네. 하나는 약간 조금, 이해받는 느낌도 들었고, 음, 좀 안전하다는 느낌도 조금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음, 음, 그런 마음들이 밑에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거를 들여다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음, 약간 그런 느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음.
이 마음은 원래 그랬어요. 그죠? 네, 원래 지고 싶지 않았고 원래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한 10분의 1만 봤는데 좀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뭔가를 막 공감해주고 막 이해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가 있고 뭐가 있구나.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러지? 이건 어떤 느낌이지? 내가 원했던 게 뭐지? 그냥 적절한 질문들을 하고 답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표면 아래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나면 이렇게 왠지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못 나오고 있었는데 판을 깔아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네, 매일 해보시면은 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어요. 네, 제가 얘기했지만 3년 걸릴 거예요. 3년.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네. 지원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마음을 이해하는 게 습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습관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저도 매일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음, 다만 이거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 네, 내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이 마음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판을 깔아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바닥까지 가는 건 되게 쉬워요, 저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겠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 판을 깔아주는 것 자체는 네, 이거는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동으로 안 돼요. 자꾸 머리로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걸 분석하게 되고,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 못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렇게 다 해결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그림은 뭔가요? 그렇게 빨리 해결이 돼서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더 이상 인간관계를 할 때,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물론 이제 뭐, 사람이 만나는 거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하는 그런, 내가 성격이 잘못됐고, 이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은 마음? 정말 객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노력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 친구랑 같이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나를 제어하지 않고 편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 신뢰도를 테스트해야겠어요. 그죠? 네.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신뢰를 쌓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내가 이 사람 믿어도 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머리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네, 내 마음속으로 그걸 정말로 이해하고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얘기고, 맞아요. 그쵸?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또 내가 나를 밖으로 나가게 허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네. 만나고 친구를 사귀게끔 허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거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나를 통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매일매일 이런 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조금 그게 오히려 희망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못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이걸 하면 돼요. 음, 음, 못한다는 건 그냥 안 한 거예요. 음, 물론 하면서 어떤 막히는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거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잘 하고 나서 네, 글쎄요,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상담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 생각도 있거든요. 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네, 질문 있으시면 카톡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몇 달 뒤에 세션을 할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네. 예, 그때까지 노력을 많이 안 한 상태로 다시 만나면 상당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고 막 부딪혀도 보시고 막혀도 보시고 네, 뭔가 뚫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시고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네, 먼저 연락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표면적으로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문제니까 그쵸. 그러지. 약간 음,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괜히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진짜 판단 없이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도 네, 아주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네, 일상적인 대화는 표면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기장을 꺼내든 뭐 노트북을 꺼내든 메모장을 펼쳐서 내가 판을 깔아주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질문만 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지? 이건 무슨 느낌이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지?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러지? 그 아래엔 뭐가 있지? 그 바닥까지 보고 나서는 내가 원했던 건 뭐지?
그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둘러보지 못한 다른 것들이 있는지 탐색하는 거는 정말 무한하게 가능해요. 음, 근데 정말 그것만 해도 어떤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만나고 회복하고 다시 품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물어봐도 네. 되나요? 네네. 여쭤봐도 되나요? 그 주원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게 약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불안하거나 이거를 뭔가 스스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항상 강조를 해요. 실제로 내가 내 관계에 타격이 있을까봐 불안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제가 돌려보내요. 지금 보는 거 위험하다고. 왜냐면 그렇게 보려고 했다가 탈라요, 진짜. 내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진짜로 나를 회복하고 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1년 이상 보내고 싶다면 네.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어요? 제가 아직 독립을 못했다 보니 이제 집에서 같이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불안하죠. 왜냐면 당장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보면서 아 이해받았다라고 느껴지다가도 밖에 나가면 엄마가 있고 이러니까 다시 맞아요.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요. 네.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돈이 없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엄마의 그 반대를 이겨내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게 완고하시니까. 앞으로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하시고 네. 그냥 오래 걸리는 거니까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그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잘 안 돼도 그냥 당연하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계속해서 해보세요. 네. 그리고 마음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마음은 이렇게 막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네. 이런 강한 느낌으로 나오고 네. 어떤 마음은 되게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네. 근데 연약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네. 막 함부로 많이 만나보지는 마세요. 강하게 나오는 마음들 위주로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면 상황이 지금 내가 완전 100%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다 꺼내기에 안전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괜히 그걸 건드렸다가 또 안 좋아지나요? 괜히 건드리게 되면 더 괴로워지겠죠. 네. 그 마음속에서 어떤 그 괴리감이 더 커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괜히 건드렸다가 탈나신 분들 저 많이 봤어요. 네, 그거는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살다 보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억지로 그럼 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거를 막 오늘 한 것처럼 막 꺼내보고 막 탐구해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냥 이런 마음도 있구나 하고 아플 수 있죠. 네, 아프고 속상한 것까진 괜찮은데 그거를 막 탐구를 열심히 해보기보다는 네. 네, 그냥 이렇게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냥.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주 파도님 이해가 빠르신 것 같아요. 하도 이 생각만 하고. 네, 그러니까 고민한 티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조심하세요. 이번 진짜. 감기가 너무 심하네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